안녕하세요, 문호소입니다. 우리 비전그룹의 이제 자문 역할을 맡은 이제 문호소이라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년 범띠고요. 제주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올라와서 열심히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8학번 입학해서 제가 졸업을 마치고 군대 간 다음에 삼성 29기 공채로 제가 삼성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쭉 한 12년 정도 넘게 하다가 그 사이에 제가 딱 38이 20년 전에 바로 글로벌 A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열심히 한 3년 반 정도로 해서 제가 4년 차 때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 글로벌 A사의 다이아몬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하던 어떤 중에서 이론과 틀리게 성장을 멈추게 되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서 뭔가 잘못된가 생각을 해서 그때 점검을 해보니까 글로벌 A사는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시조죠. 60년 전에 혁명과 같은 직접 판매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는 열심히 했고요. 성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유통 채널이 다양화가 되면서 글로벌 A사가 갖고 있는 품질 경쟁력이 좋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일반 유통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서민이 점점 외면하는 그런 것들 보고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분야의 건축 기술사라고 하는 어떤 자격을 통해서 제 분야를 갖다가 40대 중반에는 다이아몬드의 꿈을 접고 평범한 그냥 어떤 직장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CEO로서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그렇게 하다가 다시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또 4년 반 전에 글로벌 A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운명처럼요. 그리고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마스터라고 본부장 또 글로벌 A사의 이제 성공자라고 하는 리더스 클럽에 빨리 입성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쪽 부분에 마지막 꿈으로 이제 가려다가 또 우연하게 또 이 G쿱의 정찬호라고 하는 분을 이제 1년 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떤 이쪽 업계에 서로 리더로서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관계를 지속하다가 저도 좀 같은 업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다가 오늘 드디어 제가 이 G쿱을 자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해봐야 됐다는 어떤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을 오늘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공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럼 성공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성공이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돈 걱정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저는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만약에 월 1000만 원 정도만 은행에서 꼬박꼬박 연금소득이 나오거나 건물소득에서 만약에 인세소득이 꼬박꼬박 나온다면 여러분은 1년에 한 번씩 편안하게 아무 때나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3년 후 5년 후에는 바로 이태리의 산토리니 언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잔과 어떻게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먹을 수 있는 기회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한번 준비되셨죠? 예,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58년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A사도, 삼성도, 그죠? 또 국내 A사도. 근데 또 다른 선택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 나이에. 이제 마지막 선택인데. 그러려면 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져야 되죠. 그래서 먼저 세상 돌아가는 지금 얘기를 먼저 1부로 하고요. 2부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뭔가 2부로 하고요. 3부에서는 why 해필이면 G쿱이냐, 왜 G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어떤 것으로 제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례를 한번 보자. 이거 바로 정글의 법칙입니다.
약자가요 항상 강자한테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약강식의 그런 어떤 삶입니다. 그럼 약자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맨날 잡혀먹고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기는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자본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또 남보다 특별한 어떤 머리가 안 좋으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저희들도,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진짜 대학 나와서 요즘 취직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사회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더 강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법을 갖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딴 거 없습니다. 이 얼룩말이 살려면요 뭔가 무기를,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본성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흙수로 태어났으니까 나 어쩔 수 없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도구를 찾아서 오토바이, 신무기를 갖다 장착해서 본인이 더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바로 도구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도구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구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과거, 미래, 현재, 현재에서부터 또 미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지금 있는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2, 3년 전, 아니면 또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현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미래는요, 오늘의 지금 선택이 2, 3년, 4,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어도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 그 미래를 바로 선택할 때 기준을 잡을 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일이 성장하고 계시냐 이래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으면 본인이 직급이 계속, 그 다음에 성장하고 수입이 성장하고 계시냐,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 상관없습니다. 글로벌 회사든 지금은 국내 회사든 1, 2기업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냉철히 보셔야 됩니다. 시간만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점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다 성취해봤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20년 전에, 또 4년 반 전에 국내 회사에서도 성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 이게 저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내 파트너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책임감, 막중한 이 책임감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좋다고 해서, 내가 돈 번다고 해서, 그죠? 그것은 양심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직급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나도 성장하지만 내 파트너와 동반 성장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너 문호성이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잖아. 글로벌 회사도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예, 맞습니다. 그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내 파트너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할 때 이 새로운 선택에는요, 항상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선택, 그냥 유지하는 선택, 어떻게? 망가지는 선택. 그것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성장하는 만남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만남이 되면 이것처럼 악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느냐. 저는 요번에 직급의 최고 리더인 정찬호 사장님을 보고 크라운 로얄 마스터라고 하시던데, 로얄 크라운 마스터 최고 직급 가셨는데,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나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어떤 지식적 측면, 그 다음에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봉사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고 제가 감탄과 진짜 만나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흔들어놨습니다. 처음엔 직급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거라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그래서 2달 동안 아주 심층적으로 해부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글로벌 A사에서 한계점을 느꼈던 거, 국내 A사에서 한계점을 지금 느껴가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정찬호 스폰서와 이 직급의 서정훈 대표께서 아주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 이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라도 다시 시작하자. 힘들더라도. 왜? 아직 내 나이 젊다. 앞으로 20년, 30년 또 이 수많은 어떤 네트워커들, 방황하고 길을 잃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제 사명으로 생각해서 결단을 하게 된 얘기를 오늘 그럼 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회와 위기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 중에 제가 항상 변화할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잣대로 어떤 것을 변화할 때는요, 항상 맹자가 2400년 전에 얘기한 바로 천시부려 지리요 지리부려 인화라.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시부려 지리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천시가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럼 우리 일제 거기에서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천시입니다. 근데 천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려 같지 아니하다, 지리 땅의 이로움만 못하다. 전쟁 치를 때 고지를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방어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의 10배 정도 효과가 있답니다. 높은 지대를 먼저 잡으면. 바로 지리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시보다 지리가 더 중요하다. 근데 지리, 땅에 아무리 위치가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인화만 못하다. 내부에서 반역자가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시도 중요하지만, 지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인화, 사람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맹자께서 얘기한 거를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천시가 맞는지, 지리의 선택이 잘 되는 건지, 사람과 화합하는 건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저는 선택을 합니다. 제가 직급을 점검하면서 이것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맞은 것이 처음입니다. 제 살 58년을 살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류는요, 팽창사회, 항상 성장하는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1998인가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은행에 넣어놓으면 15% 됐는데 그거 얼마나 좋자. 금리가요 15%였어요. 근데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얼마입니까? 1.2%, 1.5% 줍니다. 1억 넣어봤자 12만 원 줍니다. 12만 원. 근데 옛날에는 넣어놓으면 어떻게 돈이 15%씩 주니까. 근데 이게 시대가 변화가 흐르는데 아버지 시대 때 그렇게 살았다고 자식 보고 너도 은행에 저축해놔라. 그럼 부자가 된다. 이 얘기하면 그거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따르지 말아야 되죠. 아버지 말이라도. 바로 바뀐 겁니다. 바로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길게 얘기할 거 아니니까 오늘 간단하게 개념만 잡았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 10,000원 주고 피자 가면 4명이서 충분히 나눠 먹었습니다. 그럼 여유있게 좀 피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 양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먹고도. 그런데 요즘 이제 가서 시키면 어떻게 해요? 피자가 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개씩 먹고도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 뺏게 되는 바로 치열한 경쟁사회가 온다는 게 바로 수축사회를 쓴 그분의 키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도 10% 경제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어떻게 4%대 성장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이 1%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축사회로 가니까 지출이 늘어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소득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갑을 안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 거리들이 자영업이 다 지금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영의 몰락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또 수축사회의 하나의 트렌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대안이 뭐냐? 바로 팽창산업이 분명히 있다. 이 수축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팽창하는 사업이 있다. 그 팽창하는 사업을 선택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그 기업의 최근 매출 추이, 매출이 단계별로 성장하는가 이거 검토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직급의 성장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률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1등이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판단한 겁니다. 성장률 1위 그 기업,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 기업, 수축사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나는 팽창 산업을 선택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체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체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중에서 떠오르는 회사, 물론 4년 전에는 국내 A사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또 충분히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직급이 더 빨리 성장할 거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쭉 완행 열차를 타다가 대전쯤 와서 목적지는 부산인데 갑자기 어떻게 KTX로 똑같은 요금에 갈아타라고 하니까 우리 정찬호 스폰서님이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KTX로 빨리 가시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자랑을 쓰는 이유를 지금 알았어요. 왜 우리가 가난해지는지 알았어요. 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노동수익으로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난해지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를 직장생활하거나 뭔가를 자영업을 하거나 하더라도 또 다른 투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대충 알아봐야 돼요? 어때요? 네? 적극적으로 알아봐야죠? 바로 여러분은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면 소비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가난해지는 겁니다. 왜? 그 소비하는 것은 다시 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면 이제 바뀔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체로 뭐 200만 원이든 뭐 부장이든 과장 정도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법니다. 일반 직장 생활에.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생필품 쓰는 것이 자기 급여 소득의 한 72% 정도는 항상 지출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이제 뭐 저축도 좀 하고 조금 레저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4인 가족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45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70%한 270만 원은 그냥 생필품 소비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죠? 주로 이런 어떤 할인 매장 가서 씁니다. 근데 할인 매장 가서 2년 동안 모아봤자 어떻게 해요? 쥐꼬리만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쿠폰으로 쓸 수밖에 없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준다면, 현금으로 35%를 돌려준다면 계속 여기 가야 돼요? 새로운 쇼핑 그런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바꿔야죠. 그래서 전 바꾼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올바른 개념이 뭐냐? 소비 자산을 내가 진짜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어떤 어떻게 해서 그럼 그러냐? 보통 1,000원짜리 물건이면 생산원가는 300원밖에 안 됩니다. 유통이 바로 60~70% 광고비까지. 이 돈을 갖다가 우리 그동안 지불해 왔어요. 기존 유통에서. 그러다가 할인 매장이 좀 더 압축해서 좀 싸게 사니까 최근에 할인 매장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제가 삼성에 다닐 때 바로 분당 이마트 95년도에 제가 22년 전에 지은 겁니다. 바로 이때 저는 할인 매장의 위력을 알았어요. 대단하다. 유통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수백 개 소매상을 모아놓은 겁니다. 수십 개 도매상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700원에 파니까 20~30% 싸게 하니까 소비자들은 대거 바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부가 이동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는 뭐요? 바로 홈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 그냥 사이트몰에서 쇼핑몰에서 매출들이 더 늘어납니다. 왜? 여기는 매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팝니다. 쿠버라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저런 어떤 세 개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직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다면 직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 혼자 직거래를 하면 싸게 그렇게 주지 않고 불편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공동구매 직구를 했을 때 싸게 더 받을 수 있는 바로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직급도 공정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공정하게 내가 쓰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개념으로 어떻게 해요? 뭉쳐서 사자. 혼자가 아니라 뭉쳐서 사자. 처음에는 갖다가 몇 명이 안 되겠지만 점점 하면 지금 직급이 10만 명 정도 모았죠? 근데 앞으로 이게 5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으로 모으면 제조회사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납품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여기 직급은 제조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직거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많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직급의 그 제너럴바이오가 다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 만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페스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소싱해서 붙이는 그런 컨셉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바로 공동구매 위력입니다. 이 힘이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여러분의 선택은 혼자 그냥 소비하는 직거래에서 공동구매 직구하는 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겁니다. 다단계 한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뭐요? 그냥 공동구매 내가 한다 이 생각하고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진짜 좋으면 어떻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하면 그 광고비를 회사와 이익을 공유해서 나눠주겠다. 그게 마케팅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인데 소비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정확하게 직급의 비즈니스는 이익을 공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회사가 가질 돈을 누구랑 나눠 갖는다고요? 우리 소비자, 사업자하고 이익을 공유하겠다. 바로 합법적인 매출의 35%를 공정하게 다 수당으로 풀어주겠다. 서로 협력관계, 광고비 아낀 거, 직거래해서 유통구조 짧게 해서 어떻게 원가에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돈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바로 쉐어 경제, 쉐어 이코노믹에 딱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과거에 글로벌 A사가 60년 전에 방판석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진화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60년간. 국내 A사는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A사가 60년 동안 못했던 일을 10년 만에 방판에서 다단계에서 2세대, 3세대까지 빠른 속도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정말 훌륭한 컨셉을 가지고 바로 5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모으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게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이 열차를 내려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Y 직급이냐, 여기 이제 정말로 비밀, 아주 깊숙한 비밀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바로 종합 쇼핑몰 컨셉의 플랫폼 컨셉을 갖다가 만족하지 못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만족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셀마켓 시대에 바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플랫폼 직구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넥스트 시대는. 그럼 why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도구의 선택을 못하면 성공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국을 뜨는데 젓가락으로만 뜨라고 그래요. 잘 떠집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저로 바꿔서 해야죠. 효율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도구의 선택이 바로 시스템인데 자꾸 젓가락으로 국 뜨는 시스템만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컨셉도 좋고 너무 물건도 좋고 싼데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모르고
젓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젓가락질 열심히 한다? 돈 된다 안 된다? 돈 될 수가 없습니다. 국 떠진다 안 떠진다? 안 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이 좋으니까 맨날 가서 미팅을 가는데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G룹은 바로 시스템, 수저로 뜰 수 있게끔 갇혀 있더라고요. 물론 정찬호라는 분이 25년 그냥 젊을 때부터 평생 직업이 17개 정도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알고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요번에 G룹은 아주 정말로 제대로 만든 거죠. 시스템이 없었으면 전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율에 가는 6단계를 보고요, 저는 아주 기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들이 입증된 결과물을 내는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방법, 말 타서 가는 방법, 기차 타고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거, 버스도 어떻게 고속 타고 가는 거, 완행 타고 가는 거, 그죠? 경유하는 거. 자동차도 조그만 차로 가는 거, 또 벤츠 타고 가는 거 다 틀려요. 근데 기왕이면 KTX 타거나 아니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60년 된 글로벌 A사보다 더 시스템이 진화되게끔 만든 것이 G룹의 바로 정찬호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자유로 가는 6단계,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저는 본 겁니다. 새로 만들 필요 없다. 이게 잘 되는데 어떻게 해요? 티켓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날아가는 비행기, 제주도 갈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 운전법을 배워야 제주도 갈 수 있으면 여기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훌륭한 조종사, 그러니까 딱 선장이 딱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탑승권 끊어서 그냥 앉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글로벌 A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만 주도하는데 리더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을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돼 있는 부분. 바로 시스템에서 성공하려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 가지, 삼위일체, 협동체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첫 번째, 밑에 받치는 것. 바로 회사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나의 성공을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마케팅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어떻게? 피플입니다. 사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의 바로 CEO의 또 조직 구성원들의 직원들의 그런 어떤 능력들, 이걸 다 종합평가해야 됩니다.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쪽에 바로 나같이 비전문가가 온 사람들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공 노하우를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경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누구나 쉽게 복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느냐. 우리 정찬호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게 그거를 거의 퍼펙트하게 그것을 만들어놨다는 사실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사의 안정과 시스템의 안정, 이걸 듀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잘 받쳐주는 거죠, 나를. 그런다고 내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결정적 요소, 스폰서가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시가 맞아도, 지리를 선택 잘해도,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회사를 선택해도 뭐요? 사람이 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스폰서들을 훌륭하게 지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스폰서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파트너들, 나를, 초보자들, 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없더라도 능력을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스폰서, 능력 있는 스폰서,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리더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재심이 협력해야 되는,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얼마만큼 갖췄냐. 회사가 받쳐주고 시스템이 받쳐주고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성공의 속도가 제일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은 나만이 아니라 구성요소 3요소가 잘 결합이 돼서 나를 도와줄 때 성공의 속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종합적으로 잘 갖춰진 데는 환경을 제공을 잘해주는 옥토가 된다는, 바로 정찬호 사장님의 그 강의 중에 운칠기상, 운이 환경 7이 잘 환경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실력이 3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받쳐지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90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예요. 근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실력이 기술이 3이라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론 제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품이 중심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휴먼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파트너가 오면 내 파트너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들어가게끔 하면 걔가 스스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한 목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신호등체와 똑같아야 된답니다. 언어와 어떤 지역의 이거에 상관은, 국가 상관없이 시스템은 똑같아야 됩니다. 신호등 체계처럼. 영국에 가면 빨간불에서 갑니까? 안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쿰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다. 전 이걸 보고 여기다 다 걸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이니까. 저는 글로벌 A사에서 그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역량 혼자로서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기 다 갖춰 있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다 갖춰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티켓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다 우리 정찬호 크라운 로얄 마스터가 다 해놨던 걸 보고 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바로 이런 듀얼 시스템이, 회사와 시스템이 갖춰지고 올바른 스폰서가 입금과 내가 협조를 통해서 서로 협력이 되면 너와 내가 둘 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월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버는, 그것이 바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직후퍼들은 성공의 모델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고속으로. 보통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글로벌 A사 5년에서 8년을 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왜? 6레그 이상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그를 6명, 더 쉽게 얘기하면 6명의 자식을 낳아서 6명을 다 잘 키워야 됩니다. 대학을 다 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못하고 하는 사람도 5년에서 8년 정도가 돼야 연봉 1억짜리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내 A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여서 돼. 2줄. 최근에 모든 마케팅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2줄 마케팅으로 갑니다. 왜? 6명 낳을 사람이 없어요. 3명도 안 됩니다. 둘만 낳아 잘 키자. 바로 둘만 하도 힘들더라는 거죠. 네? 아주 적절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2줄 마케팅에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잘 풀 것이냐,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근데 G급은 똑같이 2줄. 근데 그 갈등 구조를 잘 풀어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 한 목소리로 가더라. 전 이걸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하나하나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회사의 시스템, 바로 회사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입니다. 2번째 플랜입니다. 3번째 피플입니다.
그냥 할 때 막 결정하지 말고 이걸 3P입니다. 세 가지 프로덕트, 플랫, 피플, 이 세 가지의 경쟁력을 회사 선택 기준으로 9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프로덕트, 품질 경쟁력이 있느냐? 품질 경쟁력은 다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물건 다 좋습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대체로 없습니다. 일반 할인 매장보다 어떻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직구비 얘기하는 가성비, 가용비, 친환경, 그 다음에 무독성, 가심비까지 이런 것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이 다 만족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몇 가지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가, 이겁니다. 이걸 검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무리 좋은 물건이면 뭐합니까? 내가 성공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1, 2기업으로 가는 전략을 보유하지 회사가 못 갖고 있으면요, 글로벌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글로벌로 나갈 수 없으면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하다가 대부분 국내 회사들이 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뭐서부터 얼마나 수백 개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어떻게 글로벌 진출의 경쟁력을 못 갖고 다 문을 닫은 겁니다. 직후 그 능력을 좀 봤습니다. 이미 제너럴바이오를 통해서 30몇 개 국가에 이미 납품들이 다 가고 있는 그런 유통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도 같이 얹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습니다. 잘 본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수익 배분이 공정해야 됩니다. 노력순이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노력하는 것. 바로 추천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있었는데, 추천인 제도가 있어야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득이 늘어야 열심히 뛰죠. 근데 내가 추천을 해줘도 어떻게 밑에서 그냥 당연히 받아먹는 식의 그런 마케팅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돼지클럽을 만들어냅니다. 놀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수익되면 다 노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추천인제를 통해서 보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구 마케팅을 보실 때 추천인의 추천제도의 추천 매칭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의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피해자를 양성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욕먹는 게, 몇 사람들 회사 돈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다 피해를 입혀놓은 것이 30년 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이 업계가 제대로 대우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갖다가 양성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가 나오는 거는 뭐냐? 3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비전은 크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히 다니고 있던 거를 당장 때려치기 해서 전업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드는 거예요. 소득이 확 줄는 거예요. 무리한 전업 유도, 그런 분위기 안 됩니다. 전 직급에서 부업가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가 줍니다. 피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 싸게 쓰면서 직장 멀쩡히 다니면서 그거 알리는데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부업가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전업 시키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든 말든 책임도 못 지면서. 적폐 1호입니다. 두 번째 적폐가 뭐냐? 바로 직급 마케팅입니다. 직급 마케팅. 스폰서 직급 가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카드 긁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도와줄 테니까 네가 나중에 좀 해.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싹 바뀝니다. 그럼 맨날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너 지난번에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막. 직급 마케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적폐입니다. 세 번째, 무리하게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돈을 투자해서 센터를 차리게 하는 겁니다. 센터 운영하다가 다 망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깔끔히 없앴더라고요. 직급에서는. 맞죠? 자, 뭐니 해도 또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오나가 올바른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사기칠 거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2, 3년 하다 먹고 튑니다. 맨 강남바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화의 양심력, 도덕성, 그 다음에 경영능력, 자본력 다 봐야 됩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서정원 대표는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난 가식인 줄 알았습니다. 이익 안 받는다는 거 가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조직 구성원의 질이 또 좋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삼성이 여태까지 컸던 건 딴 거 없습니다. 인재질, 좋은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는 그거, 좋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직원을 끝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동기부여 받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갖다가 찾고 그 찾아서 어떻게 인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람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공 요소의 세 번째 바로 스폰서. 훌륭한 스폰서, 사람과 사람 핏불입니다. 핏불. 아까 인화, 천시 불여 지리요, 지리 불여 인화라. 결국의 성공의 마침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하느냐. 스폰서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질이 지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능력이 아니면 마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 그죠? 지금 아니더라도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 있는 사람, 이게 스폰서 자세입니다. 그런 문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팀워크가 중시돼야 됩니다. 나만 내 집 끝까지 하고 직급 플레이 하는 거 안 됩니다. 바로 동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직급 갈 때 같이 서로 어떻게 더불어서 이익이 되는가, 상호 이익적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가, 나 혼자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 목표 계획을 잡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스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어떻게 섬김의 리더십을 하는 그런 어떤 리더형이어야 됩니다. 그런 스폰서들을 제가 봤습니다. 정찬호 로얄 크라운 마스터가 너무나 훌륭한 그런 섬김의 리더십, 봉사하는 리더십, 거기에 제가 반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대시적 소시적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후원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반성장, 본인보다도 파트너의 성공을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후원할 때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대시적 소시적 그것이 후원하는 그런 동반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비전스쿨 6주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자유로 가는 6단계 속에 모든 것을 놓아서 맨 마지막에 자유로 가는 6단계에 3덕,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배려하는, 그래서 조직이 튼튼하게 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걸 통해서 3덕, 3득 세 가지를 얻죠.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 세 가지를 누리는 아름다운 부자 되는 거죠. 먼 새로운 어떤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택하려면 아까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잘 선택을 하는데 기준을 잡아보십시오. 나침반으로 준비해서 만나 점검하십시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항해하면요, 그 배는 난파입니다. 난파하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알아보는 단계, 이런 것들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요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찾아가는데 어떻게? 목표를 잘 정했어요. 옛날 지도 가지고 책 보고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옛날 1세대 내비게이션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글로벌 A 사이트. 좀 지나간 게 어떻게 해요? 국내 A사입니다. 근데 리얼타임으로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직급은 딱 보니까 실시간. 스마트폰,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성공의 방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헤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어떻게? 지도에 업그레이드 안 돼 있으면 지도에 없는 곳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새로운 안들 보면 녹색으로 떠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직후. 여러분들 잘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을 혼자서 젓가락으로 수저로 땅을 팠던 것에서 엉뚱한 다단계 하면서 삽질했던 그런 삶에서 한 방에 퍽퍽 트는 포크레인을 여러분이 도구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포크레인. 어디라고요? 바로 그게 직급입니다. 아무리 잘못하더라도요, 생산성이 틀립니다.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도구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능력이고, 선택도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세상에 이 역경을 뛰어넘을 때 두려우시잖아요. 용기가 안 나잖아요. 이럴 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쳐줘서 시스템을 구축해 드릴 겁니다. 좋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성공한 스폰서의 도움, 혁신적 회사가 다리가 되어 드려서 여러분의 역경을 넘어 자유의 땅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2년 후, 3년 후에 이 선택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꿈들, 버킷리스트들 이룰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저한테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성공해서 제가 못다했던 저 건축가입니다. 세계의 가장 명물들, 이런 건물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어떻게? 직접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곳에 이런 로마의 광장에서도 어떻게? 가우디의 이 성당에서도, 그죠? 이런 거 다 벨리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토리 언덕에 여러분들 오늘 2, 3년 올바른 선택을 하실 때 모두 이 산토리니 언덕에서 팀원들과 같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